여러분들이 서비스 기획자로 성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일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일을 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략기획과 구축기획과 운영기획으로 서비스 기획을 다시 세분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전략기획은 뭐 하는 거죠? 전략기획 뭐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전략기획, 서비스 전략기획 뭐 하는 거죠?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기획에서도 사업 전략기획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이 하는 것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리서치 하고 인사이트를 결합해서 방향을 제공하는 건데, 서비스에서도 전략 서비스 기획, 구축 서비스 기획, 운영 서비스 기획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전략 기획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 전략 기획이죠.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20억을 주면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는 앱을 만들어봐. 나는 모빌리티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모빌리티 이 서비스 도메인 내에서 무언가 한 가지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서비스 전략 계획이다. 그래서 as 분석을 하든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든지 사용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도출하는 역할이 서비스 전략 계획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서치, 인사이트, 프로타입 정도로 정리될 수 있어요. 리서치, 인사이트, 프로타입. 프로타입은 구현은 아니지만 시연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을 의미하죠. 클릭도 해볼 수 있고 페이지 전환도 알 수 있어서 이 서비스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나름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결과물을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서비스 전략 기획은 거기까지가 목표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서비스의 방향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비스 전략 기획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구축 기획으로 넘어와서 실구축을 하죠. 근데 실구축은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어요. 왜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획뿐만 아니라 디자인, 퍼블리싱, 프로그래밍, QA에 PM, 리서처, 클라이언트, 자금 담당 등의 아주 복잡한 사람들과 얽혀 있는 게 구축이기 때문에 보다 스텝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를 보자면 착수, 설계, 구현, 검수라고 하는 이 4단계 모델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이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구축의 프로세스는 착수, 설계, 구현, 검수라고 하는 4단계 모델이에요. 자, 착수란 뭘까? 착수. 일을 시작한다. 인데 착수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근거는 계약사항이죠. 계약이 돼야 착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인하우스라고 하더라도 뭔가 CEO 레벨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라고 하는 명확한 지시가 떨어져야겠죠. 그렇게 지시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서 진행되는 케이스나 계약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케이스가 착수의 시작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산출물들이 나오는데, 자, 성공해야 되는 기획자의 필수 2가지가 바로 그래서 산출물인 거죠. 산출물. 착수가 시작되면 산출물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수행계획서가 나와요. 수행계획서는 보통 PM이나 PO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문서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거야, 무엇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해와 가이드를 주는 문서가 수행계획서죠.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는 PM이나 PO가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 기획자는 무엇을 할까요? 기획자는 착수 단계에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만듭니다. 요구사항 정의서는 요구사항들이 수집된 문서인데, 이 요구사항 중에서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주세요 도 있고, 지금 있는 화면을 변경해 주세요 라는 것도 있고, 아예 새로운 시스템 만드는 것 자체가 요구사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게 기획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역할이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의뢰를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면, 즉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클라이언트가 계약 과정에서 보내준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는 문서가 있다고 했죠. 이게 뭐다? RFP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객사가 수행사한테 요구사항들을 전달해 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했고 제안이 성공적이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요구사항 정의서에 1차적으로 요 RFP에 있는 내용들을 쭉쭉쭉쭉 적는 거죠. 요구사항을 수집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누가 하죠? 그것도 클라이언트가 낼까요? 혹은 팀장이 내나요? 아니죠. 해결 방법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 주체가 기획 파트죠. 기획자. 그래서 기획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기획자는 누군가의 요청이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구사항에 따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해결 구현 방법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기입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로 이루어진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는 좀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인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이것을 리서치 리포트라고 해요. 이것도 기획 파트에서 나온 산출물이죠. 그래서 착수를 했는데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리서치 리포트로 해결안을 제시한 다음에 합의를 한다면 착수 끝 설계 시작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수의 끝이자 설계의 시작은 뭐다? 요구사항의 확정이다. 요구사항이 어떻게 구현되기로 약속이 끝난 상태를 착수의 끝이라고 부르죠. 또 이것이 설계의 시작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요구사항이 정의됐다라고 해서 바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정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를 해야 한단 말이죠.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 누군가 요구사항을 냈단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베스트 랭킹이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 거야. 만들어줘. 그러면 베스트 랭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기획자가 생각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샘플을 소개해서 이 방식이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요구사항이 확정된 거죠. 그래야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초급 기획자분들이나 이제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배운 케이스는 일단은 요구사항 정의는 하라는 거 하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를 느슨하게 하거나 잘못하거나 안 하거나 너무 이제 구두에 치우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결국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과 반복이 계속된다는 말이죠. 자, 확정을 했다, 요구사항 확정했으면 비로소 설계가 시작인데 설계는 무슨 설계를 하죠, 우리가? 무슨 설계를 해요? 왜 설계 단계예요? 무슨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설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보 설계하고 정보 설계, 화면 설계.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정보 설계를 설계라고 인식을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인데 정보 설계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더 근본적인 것을 지니고 있죠. 정보 설계의 결과물을 정보 구조도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가 약어로 부르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약어를 써서 IA라고 부르죠. 화면 설계의 결과물, 화면 설계 산출물이 화면 설계서인데 화면 설계서를 부르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SB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죠.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건 약자죠. 또는 UI라고 부르는 분들 계세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다 같은 산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어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가급적 산출물의 명칭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좋아요. 정보 구조도 이렇게 화면 설계서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설계하는데 정보 구조도는 이제 정보 설계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보 설계는 무엇이냐? 와이어프레임이요. 와이어프레임은 화면 설계서 이전 단계에 보다 러프한 가이드예요. 러프한 가이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계 기간에서 정보 구조 화면 설계 산출물이 나오는데 정보 설계란 뭐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서비스가 어떤 페이지와 메뉴에
트리 구조를 지니고 있죠. 이것을 설계하는 게 정보 설계죠. 선생님, 그거는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용하시는 증권 서비스를 봅시다. 네이버 증권, 카카오 증권, 레이트 증권, 야후 증권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메뉴명과 페이지 구조는 다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누가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그 설계 잘못돼서 난해한 사이트가 되기도 하죠. 이거는 능력이고 설계력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보 설계를 잘 해야, 적절하게 해야 사이트에 대한 인지와 사용성이 좋아지는 거죠. 만약 1000페이지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서 자, 1000페이지 설계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군가는 100개 메뉴의 페이지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고 누군가는 10개 메뉴, 누군가는 20개 메뉴 이렇게 어떻게 그래핑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오겠죠. 이것이 일종의 능력이어서 정보 설계를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게 좀 늘어요. 사용자와의 공감력이 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정보 구조도는 정보 설계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고 이 정보 구조도에는 전체 메뉴의 개수와 페이지 개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만약 정보 구조도에 나온 페이지가 100페이지다. 나왔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과 2명이 투입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100페이지니까 너희끼리 한번 상의해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얘기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50페이지를 어떻게 나눌 거예요? 50페이지를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눠야죠? 매매하죠. 관습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는데 역할 분담은 상품 전시, 회원 CS, 주문 결제와 같은 구조로 구분해서 일을 하죠. 만약에 2명이라고 한다면 1명이 상품 전시, 다른 1명이 회원 CS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전시 쪽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50페이지라고 했을 때, 자, 화면 설계에 대한 기간 가늠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루에 5페이지 치니까 실제 설계일은 10일인데 수정과 리뷰 시간을 20% 정도를 거기에 가중치로 더한다. 그래서 저는 12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최소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생초보다 그러면 하루에 3페이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50페이지니까 17일에다가 20페이지 20% 더하니까 한 20일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완전 초급이라고 한다면 저는 20일 정도 걸리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기준치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많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죠. 내가 얼마나 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보 구조도가 끝난 시점에서 전체 분량이 나오면 내 분량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하루에 칠 수 있는 분량과 계산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얼마 걸리고 리뷰 수정 기간을 합쳤을 때 얼마나 걸리고 거기에 약간의 좀 이제 추가적인 페이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버퍼를 함께 두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수는 알려주지 않죠. 더 일을 시켜야 되니까. 저니까 말씀드리는데 11일 정도 걸리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페이지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적으로는 통상 10%의 페이지는 더 나오더라고요. 내가 50페이지 담당하고 있으면 5페이지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버퍼를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5페이지를 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는데 이번 서비스는 좀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4페이지 정도를 칠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4페이지면 12일이잖아요. 플러스 2일 플러스 여분해서 15일 정도를 얘기하는 게 더 현명한 기획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품질을 좀 안정적으로 주게 되면 그게 더 나을 수 있는데 빠듯하게 잡아가지고 팀장이 이제 다음 주에 할 수 있겠지? 2주면 충분한 거야. 나는 이거 그냥 하루면 다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2주 동안에
했는데 안 끝났어. 그러면 주말에 나와야죠. 나왔더니 이제 또 살펴봤더니 내가 놓쳤던 페이지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굉장히 일이 지겨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 정보 구조도에서 전체 페이지 분량과 내 페이지 분량을 약간 버퍼까지 고려해서 측정해 놓고 자기 기준대로 일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기획은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지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이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사람은 없어요. 버퍼까지 고려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별거 아닌데 뭐 금방 할 수 있지. 그럼 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것에 꼬임에 당했다가는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점을 가지고 자기의 일정을 짜서 그걸로 오히려 협상을 하셔야 돼요. 팀장이 이거 10일이면 되겠네 라고 얘기해도 팀장님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요 포인트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2일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얘기를 하셔야 한단 말이죠. 자기의 기준대로. 이해하셨죠? 이거를 못하는 순간 계속 일은 시간은 부족하고 일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10% 분량은 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